불꽃 야구 시즌 2는 단순히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과연 이 팀에서 다음 주인공은 누구인가? 레전드의 이름이 다시 그라운드에 서는 순간, 그리고 프로를 꿈꾸는 새로운 얼굴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는 순간, 그 충돌이 바로 이번 시즌의 모든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시즌의 핵심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닙니다. 25인 선수단이라는 하나의 구조 속에서 경험과 잠재력이 정면으로 마주서게 됩니다. 한쪽에는 한국 야구를 대표했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대호, 전근우, 박용택 같은 레전드들이 팀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트라이아웃을 통해 올라온 새로운 도전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긴장은 분명합니다. 레전드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인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매 경기, 매 순간, 매 타석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25인 명단은 단순한 선수 리스트가 아닙니다. 이 명단은 시즌 전체의 갈등 구조이자 이야기의 설계도입니다. 투수진에는 더스틴 니퍼트, 송승준, 유희관, 이대은, 신재영, 선성권, 김경욱, 박준영, 오세훈이 포함됩니다. 이 구성은 경험과 실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베테랑과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는 자원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포수 포지션은 박재욱과 김민범이 맡게 됩니다. 포수는 단순한 수비 포지션이 아닙니다. 투수진의 리듬을 조율하고 경기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이 두 명의 포수가 어떻게 투수진을 안정시키느냐가 시즌 초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야진에는 이대호, 전근우, 정성훈, 김재호, 최수연, 박찬영, 임상우, 문교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라인은 시즌 2위 가장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한국 야구를 대표했던 레전드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젊은 자원이 같은 그라운드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외야진 역시 흥미로운 구성을 보여줍니다. 박용택, 이택근, 정희윤, 김문호, 강동우가 배치됩니다. 경험과 장타력, 그리고 수비 범위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특히 외야는 경기 흐름을 바꾸는 한순간의 플레이가 자주 등장하는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25인이 명단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경쟁입니다. 이 시즌은 이름값으로 버틸 수 있는 시즌이 아닙니다. 레전드라고 해서 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인이라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매 경기에서 누가 살아남는지, 누가 밀려나는지, 그리고 누가 성장하는지, 바로 그 이야기가 불꽃 야구 시즌 2위 진짜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25인이 선수단 속에서 이번 시즌의 판도를 바꿀 진짜 변수는 누구인가? 레전드 코어일까요? 아니면 트라이아웃을 통해 올라온 새로운 도전자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명단 속에 숨겨진 전력 변화와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꽃 야구 시즌 2위 진짜 드라마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불꽃 야구 시즌 2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25인 선수단의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팀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갈등이 발생할 것인지까지 모두 담고 있는 설계도입니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과 경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팀의 중심을 이루는 레전드 코어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트라이아웃을 통해 새로운 선수들이 유입되면서 내부 경쟁의 온도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이 구조는 매우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레전드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됩니다. 먼저 투수진을 보면 이번 시즌의 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스틴 니퍼트, 송승준, 유희관, 이대은, 신재영 같은 베테랑 투수들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구속이나 압도적인 구위보다 경기 운영 능력과 경험에서 강점을 가진 유형입니다. 특히 니퍼트와 유희관은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투수입니다. 이런 유형의 투수는 팀 전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 초반 흐름이 흔들리더라도 긴 이닝을 버티면서 팀에게 다시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여기에 선성권, 김경욱, 박준영, 오세훈 같은 새로운 자원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선수들은 아직 검증이 끝난 투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시즌 신규 자원이 등장하면 기존 선수들의 긴장감이 달라집니다. 불펜에서 한 자리, 선발 로테이션에서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부 경쟁 구조는 팀 전체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포수 포지션 역시 흥미로운 구성을 보여줍니다. 박재욱과 김민범 두 명이 포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포수는 단순히 공을 받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투수와 함께 경기를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처럼 경험 많은 투수와 새로운 투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팀에서는 포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어떤 투수에게 어떤 리드를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지, 이런 판단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내야지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대호, 전근우, 정성훈, 김재호 같은 이름들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이미 수많은 순간을 만들어낸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베테랑이 아닙니다.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 상황에 맞는 플레이 선택,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까지 모두 갖춘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의 내야는 단순한 레전드 집합이 아닙니다. 최수연, 박찬영, 임상우, 문교원 같은 젊은 자원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긴장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쪽에는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에너지와 속도가 있습니다. 이 두 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때 팀의 전력은 훨씬 입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외야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박용택과 이태근 같은 이름은 단순히 타격 능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팀 분위기를 이끌고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을 가진 리더입니다. 여기에 정희윤, 김문호, 강동우 같은 선수들이 더해지면서 외야 라인은 장타력과 수비 범위, 그리고 기동력까지 다양한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결국 이번 시즌 25인 선수단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가능성이 같은 팀 안에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레전드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인은 자신의 이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쟁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꽃야구 시즌 2는 단순히 경기를 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누가 살아남는지, 누가 성장하는지, 그리고 누가 새로운 주인공이 되는지를 지켜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명단 속에서 실제로 전력을 바꿀 수 있는 인적 변화입니다. 겉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팀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시즌 2의 진짜 전력 재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시즌 2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변화는 인적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선수 몇 명이 추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팀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레전드 코어의 유지입니다. 이대호, 전근우, 박용택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핵심 축은 이 선수들이 제공하는 가치는 단순한 기량이 아닙니다. 경험,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드러나는 집중력입니다. 특히 경기 후반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체력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후반 이닝에서는 기술보다 경험이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타석에서 어떤 공을 기다려야 하는지, 수비에서 어떤 위치를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지, 이런 판단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 흐름은 트라이아웃 출신 선수들의 비중 확대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트라이아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력갱신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김경욱, 박준영, 김민범, 강동우 같은 새로운 얼굴의 합류는 팀 내부 경쟁을 실제로 강화합니다. 이 선수들은 이름값으로 평가받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오직 실력과 경기력으로만 평가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긴장은 분명합니다. 기존 선수들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쟁 구조는 훈련 강도와 경기 집중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이 단순한 예능 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불꽃야구 무대를 통해 주목을 받은 뒤 프로구단의 관심을 받는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선수들의 동기부여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이제 트라이아웃은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이 무대에서의 한 장면이 선수의 커리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흐름은 커리어 서사의 충돌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시간대의 선수들이 같은 팀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쪽에는 은퇴 이후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온 레전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번 시즌은 커리어의 마지막 불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독립리그 선수와 대학 출신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무대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프로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그룹이 같은 팀 안에서 경쟁하게 되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강해집니다. 한쪽은 마지막을 향해 달립니다. 다른 한쪽은 시작을 향해 달립니다. 극단적인 대비가 바로 시즌 2위 서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히 경기 결과만으로 완성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수 각자의 커리어, 실패, 재도전, 그리고 생존 이야기가 겹쳐질 때 비로소 진짜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번 시즌의 인적 변화는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정과 경쟁의 공존입니다. 경험과 잠재력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커리어의 재해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시즌 2위 전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 자원들입니다. 어떤 선수들이 이 팀의 분위기와 전력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 2에서 전력의 온도를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신규 자원입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선수 소개가 아니라 팀의 미래와 직결되는 변화의 분석입니다. 먼저 김경욱입니다. 불꽃 야구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뒤 실제로 프로 구단의 관심과 연결된 사례로 언급되면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불꽃 야구라는 무대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스카우트의 레이더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시즌 2에서 김경욱에게 기대되는 요소는 명확합니다. 구속의 안정성과 불펜에서의 활용도입니다. 특히 접전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한 투구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긴장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있다면 팀의 불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영입니다. 불꽃 야구 출연 이후 프로 구단과 연결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선수입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메시지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대에서의 활약이 실제 야구 커리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박찬영은 수비 안정성과 상황 판단 능력이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내야 수비에서 보여주는 안정적인 플레이는 팀의 전체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즌 2에서는 단순한 잠재력이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 얼마나 꾸준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핵심 평가 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선수는 임상우입니다. 불꽃 야구에서 보여준 활약 이후 여러 야구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름이 언급된 선수입니다. 이 사례 역시 프로그램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기록과 스카우트 리포트 중심으로 평가받던 선수들이 이제는 대중 앞에서 직접 경쟁하고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생겼습니다. 이런 구조는 선수 개인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임상우 역시 이번 시즌에서 자신의 기량이 실제 프로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지 다시 한번 검증받는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김재호입니다. 만약 시즌 2 합류가 확정된다면 전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김재호는 수비 안정성과 경기 이해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유형의 내야수입니다. 내야 수비 조직력을 강화하고 더블 플레이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내야 자원들에게는 실전에서 배우는 교과서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험 많은 수비수가 한 명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팀의 전체 수비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이아웃 출신 선수 그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준영, 김민범, 강동우 같은 선수들은 특정 스타 플레이어라기보다 팀 구조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이 선수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포지션별 약점을 보완하고 기존 주전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경쟁 압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 구조가 만들어질 때 팀 전체의 경기력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경쟁이 생기면 팀은 변합니다. 주전 선수에게는 긴장이 생기고 새로운 선수에게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팀 전체의 속도와 에너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 신규 자원들은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닙니다. 이 선수들은 팀의 분위기와 전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실제 변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팀의 중심을 잡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전드 코어입니다. 이대호, 정근우, 박용택 그리고 니퍼트와 유희관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레전드 코어입니다. 이름만으로 설명되는 선수들이 아니라 이번 시즌 팀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번 시즌 2에서 레전드 코어의 존재감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전력 구조의 중심축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이들의 역할은 이름값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팀 시스템을 실제로 지탱하는 기능적 가치로 읽어야 합니다. 먼저 이대호입니다. 여전히 팀 타선의 중심에 서 있는 선수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록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이대호가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상대 투수의 투구 선택이 달라집니다. 수비 위치 역시 달라집니다. 즉 이대호가 주는 압박감 자체가 하나의 전술로 작동합니다. 이번 시즌에서 이대호의 관전 포인트는 장타 여부가 아닙니다. 출루 상황에서 얼마나 타선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입니다. 해결사 역할뿐 아니라 뒤 타순에게 기회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런 영향력은 단순한 기록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치입니다. 다음은 정근우입니다. 정근우의 역할은 시즌 전체의 안정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수비 범위와 빠른 판단 능력은 팀의 내야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 구조에서는 경기 흐름이 흔들리는 순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때 정근우 같은 선수의 존재는 단순한 내야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상황 판단과 작전 수행 능력을 통해 경기 흐름을 다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그라운드 위에서 팀을 조율하는 또 하나의 코치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박용택입니다. 박용택은 경험과 리더십이 결합된 유형의 선수입니다.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타석 접근 방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배 선수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안정 효과 역시 큽니다. 경기 중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팀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은 기록으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야 수비와 타격에서 보여주는 균형감 역시 팀의 전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투수진의 중심에는 더스틴 니퍼트와 유희관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투수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화려함이 아니라 이닝 소화 능력입니다. 선발이든 롱리리프든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투수가 필요합니다. 니퍼트와 유희관은 바로 이런 역할에 가장 적합한 유형입니다. 경기가 흔들리는 순간 흐름을 끊고 팀 전체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펜이 흔들리거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경기를 다시 안정적인 흐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시즌이 진행될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시험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험 많은 투수의 존재는 팀에게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레전드 코어의 역할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대호는 타선에서 압박 자체가 전술이 되는 존재입니다. 정근우는 경기 구조를 안정시키는 조율자입니다. 박용택은 팀 분위기와 리더십을 담당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니퍼트와 유희관은 투수진에서 이닝을 지배하는 안정장치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레전드 코어 위에 신규 자원과 젊은 선수들의 경쟁이 더해지면서 시즌 2위 전력 구조가 완성됩니다. 경험과 가능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팀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팀의 전력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 팀이 가진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약점이 존재하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불꽃야구 시즌 2위 전력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해 볼 차례입니다. 감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팀의 강점과 약점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균형 위에서 시즌 전체의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첫 번째 강점은 경험 자체가 전술이 되는 팀이라는 점입니다. 이대호, 정근우, 박용택, 더스틴 니퍼트, 유희관으로 이어지는 레전드 코어는 단순한 베테랑 집합이 아닙니다. 이 선수들은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 능력을 갖춘 집단입니다.
특히 접전 상황에서 이 경험 자산은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공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작전을 실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경험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강점은 트라이아웃이 만들어낸 내부 경쟁 구조입니다. 신규 자원의 유입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긴장의 도입입니다. 주전 선수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새로운 선수들은 즉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쟁 압력은 팀 전체의 훈련 강도와 경기 집중력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벤치의 선수 운용 전략 역시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경쟁이 존재하는 팀은 자연스럽게 에너지와 속도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 강점은 프로 진출 사례가 만들어낸 강력한 동기부여 구조입니다. 불꽃야구 무대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실제 프로 구단과 연결된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성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선수들에게 이 무대는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무대입니다. 이런 인식이 형성되면 선수들의 몰입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팀 전체의 경쟁력 역시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약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레전드 코어의 체력 변수입니다. 경험은 분명 강점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신체적인 한계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시즌이 길어질수록 회복 속도와 반응 속도, 그리고 부상 위험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속 경기와 이동이 반복되는 일정에서는 체력 관리가 전력 유지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약점은 불펜 운용의 안정성입니다. 선발 투수진이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더라도 경기 후반을 책임지는 불펜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전체 경기 흐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불펜에서 반복적인 흔들림이 발생할 경우 팀 전체 분위기와 심리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점은 유망주 이탈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불꽃야구라는 프로그램이 가진 성공의 역설입니다. 활약하는 선수일수록 프로 구단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수 개인에게는 커리어의 기회가 되지만 팀 전력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재구성과 적응을 요구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즌 중 핵심 자원이 빠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번 시즌의 전력은 하나의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강점은 경험, 경쟁, 동기부여입니다. 약점은 체력 변수, 불펜 안정성, 그리고 인적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균형 속에서 불꽃야구 시즌 2위 진짜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팀의 성적이나 승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꽃야구가 만들어내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대는 독립리그 선수들과 대학 선수들이 대중과 직접 연결되는 드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카우트 리포트와 기록지 속에서만 평가받던 선수들이 이제는 전국 단위 시청자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 야구 생태계 전체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경기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지를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꽃야구 시즌 2는 단순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와 커리어, 그리고 꿈이 충돌하는 하나의 실험입니다. 한쪽에는 커리어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레전드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새로운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번 시즌에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입니까? 레전드 코어일까요? 아니면 트라이아웃 출신의 새로운 도전자일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불꽃야구와 같은 무대가 더 많아진다면 한국 야구의 저변 확대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